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2025년 4월 9일입니다. 오늘 수요일이고요. 예, 오늘 아침에 파워 시황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할 때는 어제 밤에였죠? 예. 이제 미국 시장이 좀 반응을 하나 보다. 라고 좀, 편안하게 잠들었다가 아침에는 또 깜짝 놀라서 눈 떠야 되는 이런 나날들. 좀 요즘 변동성이 미국이 미쳤습니다. 그래서 아침과 또 지난 저녁과 아침이 완전 다른 폭삭 속았수다. 이런 장세가 미국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다 보니까, 네. 정신이 없는 거죠, 지금요. 그냥 변동성이 엄청 큰 모습들을 갖고 가고 있는데, 그런 쪽에서도 되게 특이한 거는, 나스닥 기준으로 보게 되면, 거래가, 지금 폭증하고 있습니다. 그냥 밀어버리는 거래, 손절하는 거래, 투매하는 거래, 그걸 또 그거 받으려고 하는 거래, 엄청 큽니다. 그리고 또 S&P 500, 뭐 거의 다 비슷한 분위기겠죠. 최근에 이런 거래가 없었는데, 나오고 있다는 것들. 나스닥 기준으로 한번 볼까요? 지금 일봉 지난번 저점대 그래서 종가로는 15,200으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15,000선 중심으로 위와 아래가 좀 변동폭과 이게 고가와 저가를 한번 볼까요? 어제 고가는 4.5%, 저가는 3.5%. 와, 지수가 거의 막 8%가 움직여요, 장중에. 어제도 그랬었죠. 어제도 마이너스 5%에서 플러스 4%, 그 고가가 9%. 그러니까 장중에 8, 9%씩 움직이는데 이거 종목이 아니에요. 이 지수가 이렇게 움직입니다. 엄청난 거죠. 그런 거를 이런 큰 폭의 불안감과 변동을 만들어낸 우리 트럼프 선생님,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거기다가 또 그러면 이제 S&P 500으로 많이 또 흐름을 보다 보니까 뭐 주봉상으로는 이 자리 뭐 아직까지는 이탈은 안 하고 버티고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에 지금 4월 15일 날 작년에 찍었던 그 자리 그게 지지대가 한 5천선 근처였죠. 그러니까 여기 5천선에서 크게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4,960, 55 이런 쪽인데 이런 자리에서 일단 이번 주 마감이 돼서 그 위쪽으로 끝날 수 있느냐 아니냐가 일단은 중요한 자리인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다. 그러면은 월봉상 요거 이탈하는 거죠. 그러면 요때가 4,800선이니까 그 이탈하는 모습들까지 나온다 그러면 여기까지 찍을 기세입니다. 4,500까지는 그런 모습들로 나오다 보니까 아직은 어떤 변동폭 큰데 저점을 다졌다 아니다 그거를 그걸 말하기가 좀 되게 어려운 상황들이고 확인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들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말의 기대를 삼는다고 하게 되면 낙폭은 컸습니다. 크다 보니까 갔다 왔다 이런 과정들이거든요. 이런 과정 쪽에서 그게 어느 정도 확인되면서 그 저점대 라인들이 확보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 변동 크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지나고 나니까 요 하방 라인들을 지지했어라고 나오게 되면 고개를 탁 터나겠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기 중요한 저항대 이렇게 이평선 나오는 거기를 이탈해서 물론 또 시도하다가 또 빠질 수 있습니다. 이게 아마 지금 기준으로 한 5,200선 정도. 그래서 5,000에서 5,200선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해놓고 탁 터졌는지 아니면 밀려서 이 저가를 이탈하는지 이게 관건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변동폭은 크다고 하더라도 일정한 어떤 흐름을 보게 되면 밑에는 지지를 하고 있다 아래쪽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기술적 분석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냥 마음이 그냥 들락날락 하는 거죠. 그러면서 빅스 지수는 여기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35대인가 30대 중반으로 출발했다가 종가는 50대 얼마, 50대 이상으로 또 종가상으로 사상 최고치 이렇게 끝났습니다. 빅스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이것만 본다. 그러면 지금 그냥 딱 이쯤 어디선가 주식 딱 사가지고 한 뭐 몇 개월 뒤를 본다. 분명히 수익이 나요. 그것도 아마 잘하게 되면 많이 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지금 저점대다, 지금이 저점이다라고 얘기를 하진 않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전략은 똑같아요. 이 정도쯤에는 슬슬 모아가는 거 맞아. 아니면 여기서는 베팅을 해보는 거 맞아. 하지만 이 미친 변동성에 따라서 내가 얼만큼 견딜 수 있느냐, 아니면 이러다가 한 번 더 밀릴 수 있어서 한 번 위쪽으로 턴이 더 나올 수가 있는 거죠. 뭐 50이 아니라 60대까지 들어간다라고 하게 되면 그거를 견딜 수가 있을 것이며, 그걸 또 그냥 아예 더 싸졌으니까 추가를 매수할 수 있을 것이면은 이런 내 전략이 없는 이상은 그냥 여기가 저가니까 베팅 들어가야지. 특히 이거 많이 빠졌기 때문에 레버리지 가지고 미국 시장에 레버리지 쌓여 있죠. 그거 가지고 한 방에 뭘 끝내겠다. 이거 레버리지를 매매할 수가 있는 구간인가요? 아닙니다. 심리적으로도 그렇고 많이 쫄려요. 그러니까 이런 쪽 절대 노 하시면 안 되고 그냥
이 정도쯤에서 그냥 또 미국은 또 지금까지 큰 기회가 오게 됐을 때는 하나의 또 내가 대응할 수 있는 매수의 기회다라고 하게 되면 그렇게 대응하는 게 맞지. 지금 어, 어떻게 보면 큰 길게 봤었을 때는 저점대 매수에 할 수 있는 기회다 맞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저점대를 예측할 수 없다라고 하게 되면 그걸 뭐 어떻게 대응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제가 보기엔 지금 보수적인 시각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걸 가지고 시장이 왔다 갔다 한다 그래서 그냥 여기서 한 발 떨어져서 본다. 아닙니다. 일단 대응은 해야 됩니다. 하지만 대응할 수 있는 여력 그리고 특히 조심조심 살살 그리고 현금 좀 남겨놓으면서 붙어보는 게 더 맞다라는 쪽으로는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나중에 지나고 나게 되면 아이고 저점 때가 거기를 샀었어야 되는데 이때가 분명히 지금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변동성을 관리를 못하게 된다. 그러면 지금이가 아니라 아이고 어제 팔았어야 됐네, 오늘 샀어야 됐네, 왔다 갔다 이렇게 대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죠. 네, 그런 거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내용들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은 일단 지표들도 난리네요. 가장 걱정하는 거는 아니면 안정이 안 됐다고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일단 저는 환율 1487원입니다. 조만간 1500원 찍겠어요. 외환위기 이후에 최고치를 찍는 환율이 과연 뭘 의미할까라는 쪽들이 좀 나오다 보니까 이게 일단은 좀 부담이 큰 거죠. 네, 이런 쪽에서 아직 뭐 정치 상황이라든가 또 이제 이런 관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거기서 충분히 잘 지금 정치 구조나 아니면 우리나라 체력으로 잘 대응할 수 있겠느냐 라는 쪽들 그게 다 같이 맞물리다 보니까 그런 것 같고 또 거기다가 외국인 수급하고 같이 연결돼요. 외국인 수급들 일단 시작만 하게 되면 한 9시 반쯤부터 막 와르르 막 매도세가 나오다 보니까 선연물 강한 매도세가 하나의 이유라고 하는데 그중에 또 공매도가 상당히 많은 모습들이죠. 이거는 구조적으로 대만이 공매도를 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한국을 좀 더 강화시키는 요인들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대만이 올라가느냐? 노노노. 10% 빠지고 한 4% 빠지죠. 이틀 동안. 그렇게 올랐는데 뭐 좀 빠져야 되겠죠. 뭐 TSMC? 와우. 이것도 뭐 그냥 같이 침몰하고 있는. 뭐가 다 IT 쪽들은 다 그러네 지금요. 그런 쪽들인 것 같고 비트코인도 못 버티고 특이한 게 유가가 60달러대가 깨졌습니다. 와, 4% 하락해서 58.2달러. 가스도 한 5%가 빠졌고요. 이런 동향을 봤었을 때 만약에 시장에서 이제 금리 이렇게 되면은 시장의 충격이 크고 연준이 좀 움직여야 되지 않아? 그럼 연준은 안 돼. 일단 물가 봐야 돼. 라고 하는데 물가 하락을 할 수 있는 요인들은 생겼네요. 에너지 가격들이 급락합니다. 그러면은 물론 이제 헤드라인 말고 이제 코어를 보다 보니까 에너지 비용들을 뺀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심리적으로 에너지 가격들이 떨어지다 보니까 나머지 떡을 좀 내려갈 수가 있죠. 트럼프가 트럼프 했네요. 물가를 낮추는 것까지 나오기 시작하네요. 이런 변화가 나오는데 그것까지 감안해서 관세 올라간 부분과 에너지 가격들이 하락한 것과 이게 상수가 되게 되면 물가가 초기에는 살짝 올라갔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관세는 상수. 그러면 올라간 게 상수. 그다음에 나머지 변수들이 더 밀려 내려가다 보니까 물가가 그렇게 크게 올라가지 못하고 이제 하향할 수 있는 이런 변화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기 때문에 이게 절대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에너지 가격들이 수요가 급락할 것 같다. 수요가 확 줄을 것 같기 때문에 경기 위축을 얘기한다. 그러면 좋은 시도는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구리도 1.6% 빠지고, 한 5달러 중반대 넘어갔던 게 이제 4달러 중반대까지 내려오려고 합니다. 이것도 경기를 암시한다. 별로 좋은 신호 아니고. 하지만 10년물 국채금리가 지금 또 급등해요. 이게 어떤 현상이냐? 이것도 또 4.3까지 옵니다. 그러니까 한때는 이틀 전에 3.8대를 한번 찍어서 3.98 여기를 한번 찍었어요. 그러다가 4.4까지 급등. 야, 이쪽도 뭐 드라마틱하네요. 그런 쪽에서 물론 지금 요거는 약간 왜곡되고 있는 게 이번 주 초 월화 그러니까 내일 그러니까 오늘까지 지금 국채 발행들이 좀 있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미스가 좀 이어지는 것 같은데 요거 발행이나 관련된 이제 조건들 끝나고 막상 이제 금리래요. 관세 딱 결정된 다음부터 자리가 어떻게 잡혔느냐. 이거 채권도 변동폭 무지 클 겁니다. 그건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이것도 금융시장이 난리네요, 난리. 금리 같은 경우도 하루에 뭐 플러스 3% 마이너스 3% 이런 식으로 뛰어다니게 되면 아니 무슨 10bp 움직이는데 이렇게 크게 움직임 와우 이거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보고 있는 참여자로서는 시장이 완전히
조마조마해가지고 무슨 뉴스만 나온다고 와르르 와르르 이렇게 움직이는 것 같아서 안정이 절대 안 됐다는 조건들은 확인된다 이렇게 말할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들이고 게다가 또 그 한번 볼까요? 미국 내용들 보게 되면은 일단 지금 한때는 무역 정책 낙관론 이거는 뭐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결론은 요 트럼프나 재무장관 베센트 재무장관인데 물론 뒤에 강력파들이 더 득세하고 있는데 나바로 요즘 나바로 무역 대표 쪽하고 머스크하고 지금 거의 경론을 벌이고 있는 상황들이다라고 하게 되면 거의 뭐 이디엇 모론 다 나옵니다 지금. 서로 약간 균열이 가기 시작하는 건 맞습니다. 이 사람은 관세 완전히 강공주의자, 신봉주의자. 머스크는 이거 좀 너무한 거 아니야? 하면서 유럽에서 뭐 자유무역지대를 펼쳐야 된다는 쪽으로 약간 그러니까 관세 정책과 관련된 쪽들이 약간 좀 바뀌어가는 모습들인데 이 중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어느 쪽을 손을 들기보다는 뭐 좀 그래야 되겠죠. 좀 편 나누르기 하지 말란 쪽으로 나와야 되는 건 뭐 모르겠습니다. 거기도 지금 난리니까요. 일단 행정부와 입법부도 지금 갈리는 분위기고 정부와 국민도 갈리는 분위기고 거의 뭐 핸즈 오프 이러면서 막 시위하고 있고 그러면서 어지럽습니다. 이게 지금 트럼프 초기에 나오는 흐름들인데 참 우리가 보고 있으면 나라 참 잘 이거 저희가 할 얘기가 아니죠.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4.6% 나스닥 하락하다가 상승하다가 마이너스 2%로 끝났습니다. 그렇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확 오르다가 마이너스 3.5 들어갔고 결론은 딱 하나 그겁니다. 진행돼 봤는데 이제 4월 9일 딱 들어오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오늘에서 4월 10일까지 가면서 이제 관세가 본격적으로 상호 관세가 발효됩니다. 근데 하다 보니까 중국은 104%예요. 자, 이거는 뭐 2018년도 초반 때 3%에서 시작한 게 이제 지금 6년 만에 6년 7년 만에 지금 104%까지 올라온다. 대단합니다. 이런 쪽들이 이어졌을 때 그냥 무역하지 말고 그냥 우리끼리 알아서 하자. 그리고 쟤는 안 돼. 나쁜 애. 쟤랑은 놀지 마. 이런 식으로 가는 분위기적 관세만 본다고 하더라도요. 그런 쪽들이고 그래도 내용상으로는 그래도 장중의 내용상으로는 그래도 협상 잘하고 있고 70여 개 국가들이 연락해서 협상하고 있다. 근데 협상을 근데 솔직히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아니 미국이 무슨 근거로 너희들이 왕이냐? 너희들이 뭐 이런 불만도 나올 수가 있겠죠. 근데 거기는 뭐 국제 교역과 이렇게 역학 관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는 뭐 지금 시간이 넘어가겠습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그런 쪽에서 일단 지금 대통령 권한과 뭐 통화했다 협상하고 있다는 쪽들을 나오는데 대표단 들어오고 있다고 하는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 이제 봐야 될 게 지금 이 상황에서 일본하고 한국을 먼저 협상 대상으로 삼고 있다. 한국과 일본이 나오죠.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그러니까 지금 가장 우방이라고 하는 국가 쪽에서 먼저 해결해주고 그러니까 본보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간다. 그러니까 결론은 관세는 지금 상호 관세가 상단부입니다. 가장 높은 흐름이에요. 그러니까 24%, 25% 이게 지금 가장 국가별로 받은 게 아시아 국가 쪽으로 보게 되면 이거를 누가 협상을 통해서 빨리 얼만큼 미국 걸 잘 들어주고 관세를 내려서 적어도 보편관세 10%대까지는 내려올 수 있겠느냐 이게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럼 그걸 들어줘야 되겠죠. 그 과정들이 그러니까 길면 길수록 관세를 높은 관세를 받는 게 부담이 되는 거고 상대적으로 먼저 해결을 잘 해야 아직 못한 국가와 아닌 국가 차이가 있다 보니까 거기서 반사이익을 볼 수 있는 상황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거는 시간 속도의 문제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것도 봐야 될 것 같고 그래도 그걸 우리가 먼저 한국이나 일본 쪽에서 먼저 했다 그러면은 약간 시장 상황이 바뀌겠죠. 그런 것도 봐야 될 것 같고요. 미국의 숏 포지션이 지난주에 22%나 급등했다. 10년 내 가장 큰 주간 증감폭. 이러네요. 그러다 보니까 빅스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겠죠. 그리고 마진콜은 일단 해소됐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반발 매수에 들어오는데 마진콜, 그러니까 미국 주식이 이렇게 빠지는 게 말이 됩니까? 솔직히 그냥 이거는 뭐 역사에 남을 정도의 급한 하락들이죠. 근데 이게 먼저 한번 탁 자극을 주다 보니까 마진콜 때문에 하락한 게 더 큽니다. 이런 쪽들은 그러다 보니까 거의 나온 모습인데 근데 마진콜 한번 쫙 지나가고 원래 V자로 나와야 됩니다. V자 반등이. 근데 일정이 4월 9일 날 있다 보니까 관세 진짜 하는 거야 마는 거야 진짜 하게 되면 어떤 식으로 가는데 라고 하는 약간의 의구심이 있다 보니까 이런 쪽으로 나온 것 같고 거기다가 혹시나 관세 시행하게 되면
불확실성 해소 관점으로 팡 튈 수도 있다고는 보여집니다. 왜냐면 저희 그런 거 있잖아요. 저희는 신용 이만큼 있다가 주가 급락해서 신용 쫙 털리고 그 밑에서 V자 반등 나오는 그런 그 흐름들이 나올 수도 있는데 예측하지 못합니다. 지금 예측과 관련된 쪽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일정 부분 아니면 또 추가로 여기서 왔다 갔다 하다가 한 번 더 아예 그냥 그동안 레버리지 있었던 쪽들 다 끝내버려. 물론 한 번 더 빠졌다가 여기서부터가 V자 반등이 나올 수가 있겠죠.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예측하고 그럴 거야 대응하기는 좀 어렵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 게다가 아직은 뭐 예, 그냥 숫자 딱 그거 하나만 생각되네요. 중국 104% 관세. 이런 것들. 그러면은 또 이게 좀 추가적으로 중국이 이제 강공을 하겠죠. 미국에 대해서 또 이런 거 수입 금지, 뭐 기업들 뭐 지적재산권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러면서 약간 관세 아닌 것들도 막 서로 어그러지면서 싸우기 시작하겠죠. 그래서 지금 미국은 그렇게 해놓고 중국이 전화해라 뭐 이런 식으로 뭐좀 사고 쳐놓고 약간 일단 복구하고 싶으면은 전화해라 이런 분위기 특이해요. 아무튼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종목적으로 가보겠습니다. 엔비디아 장중 한때 8% 넘게 급등하다가 마이너스 1.3%로 거망하죠. 이렇게 나왔습니다. 어제 왜 제가 일단 뭐 그 다음날까지 갔을지 모르겠는데 극저점이 나오고 일단 끊었는지는 이런 변동성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제 챙긴 거 오늘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저 잤습니다. 네, 저기서 그냥 따라가기도 못하고 저기 그렇고 또 밀려서 자리 들어온다. 해야 되겠죠. 그런 쪽으로 아침에 살짝 보고 대응을 할 준비는 하겠는데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거기다가 그나마 요 브로드컴 요거는 눈여겨봐야 되겠네요. 100억 달러 자사주 매입 발표 속에서 10% 넘게 급등하다가 다 뺐어요. 하지만은 오히려 조금 강한 모습들이 나올 수가 있겠죠. 이거 봐야 될 것 같고 반도체 거의 다 뭐 밀렸었고 아마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 지수도 3.5%대 하락했다. 테슬라도 장 초반에는 7% 넘게 급등했습니다. 하지만은 4.9% 하락 그리고 또 자동차 쪽들도 다 별로 안 좋고 그런 쪽에서 지금 뭐 2차 전지 관련된 리튬 쪽들도 뭐 10%대 하락 별로 많이 안 좋죠. 그런 분위기로 계속 가고 있는 것 같고요. 애플이 5% 하락했다. 애플도 거의 채권처럼 움직이는 종목인데 이것도 그렇게 하락했다. 특히 요즘 보게 되면 관세 부과 전에 미리 아이폰 사자 그러면서 사재기가 엄청 커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단기 수요 자극 그래서 나올 수가 있는 부분들인데 이번에 갤럭시도 그렇고 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그럼 관세 딱 부과된다 그러면 그때가 딱 끝 뭐 이런 거 될 거 아닙니까? 그 무렵쯤에 이제 미리 생산했던 거 끝 그리고 새로 신규 들어온 거는 다 관세 적용받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다 한쪽 들인데 이거를 대부분이 그래요. 지난번에 어제 보니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도 일단 다음 달부터 관세 부과 이후에는 지난번에 한번 제품 가격을 인상을 했어요. 메모리 디램이 올라오다 보니까 낸드나 올라오다 보니까 근데 이번에는 관세로 인해서 올라온 부분들은 우리가 앉지 않겠다. 제품 가격에 인상을 시키겠다라고 통보를 한 것 같습니다. 그만큼 그냥 뭐 어쩔 수 없는 이거 내가 손해 안 봐. 나는 그 외부적인 충격들을 안고 소비자한테 다음 단계로 전가가 시킬 거야. 물론 B2B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B2B 그러면 받은 쪽들은 B2C는 이것도 가격이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데 이거를 뭐 트럼프 대통령이 으름장을 놓는다든가 엄포를 놔서 해결할 문제는 아닙니다. 그건 당연히 그런 과제죠. 물가가 올라간다. 쪽들의 흐름인데 이걸 그냥 뻔히 보고 있는 상황 쪽에서 감수해라라고 나오는 거죠. 네. 예, 감수는 무슨 감수? 예, 지지율 떨어지는 거 감수해라.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죠, 저희는. 예. 그리고 죄송합니다. 네가 아니죠. 예. 그렇게 되는 과정들이 이어진다는 거에 대해서 시작이 그렇게 됐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오는 게 별로 없습니다. 다 그냥 밀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넷플릭스 하나 강했네요. 예, 약간 관세와 무관한 쪽인가? 예,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고 중국 쪽 기업들도 어제부터 이번 주 들면서부터 중국이 못 버팁니다. 미국이 진짜네 라고 하다 보니까 지금 테크 종목들 항상 테크 쪽도 알리바바 펀드도 징징닷컴 다 낙폭이 좀 큰 모습들이고 미국의 이런 결과가 어떻게 변화가 가져올까 고민이 되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나온 것 같고요. 팔란티어는 그래도 잘 버텼습니다. 특히 내년에 1조 달러의 방위비가 들어간다 그런데 방위비를 가지고
그래도 팔란티어 정도는 그 소프트웨어 쪽에 대한 강점을 그대로 보여주겠다라고 하다 보니까 강했고, 상대적으로 오늘 방산주 강했습니다. 로키드 마틴, 제너럴 다이나믹스, 근데 요거는 좀 밀렸네요. 예, 뭐 노스롭 그루먼 이쪽은 밀렸는데, 상대적으로 좀 강했고, 보잉도 선방했고, 근데 보잉 같은 경우는 이것도 관세 지렛대라고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특히 상대국에서. 그러면 너 우리한테 뭐 해줄래? 미국이 얘기하게 되면, 자, LNG 사주고 뭐 사주고 그 중에서 항공기 구매할게요. 이런 것들 그것도 나올 수 있다 보니까 이것도 하나의 지렛대 역할을 할 수 있겠다. 그러면 에어버스는 이제 유럽 쪽이고 그러다 보니까 보잉에 대한 분위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보잉은 워낙 정교하게 요즘 사고를 많이 쳐가지고 잘 모르겠어요. 예, 그런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 보잉 부품업체들도 강했다. 그러면 항공 쪽의 부품주도 강한 모습들이 살짝 보이는데, 그냥 그렇게 보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또 제약 쪽들도 별로 안 좋습니다. 특히 지금 투자 의견 하향 나오고 있고, 거기다가 1112만 선방했네요. 미리 빠졌었죠. 네, 그래서 일단 버티고 있는 것 같은데, 이쪽도 별로 안 좋다. 안쪽들이고, 게다가 은행 쪽들도 한번 밀렸습니다. 밀리는 다음에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 아직 뭐 경기 침체가 들어온다 그러면 지금 또 이쪽도 봐야 돼요. 이번에 마진콜 때문에 또 쓰다물처럼 한번 쭉 밀려갔고, 그럼 헤지펀드에 대해서 자금 공유했었던 글로벌 IB들, 대형 IB들은 제대로 다 회수할 수 있겠느냐, 요거 실적에 반영되는 부분들 확인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건 지금 썩 그렇게 좀 좋은 모습들은 아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로 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국내 흐름은 그러면 과연 오늘은 한국 증시는 어떻게 될 것이냐, 한쪽으로 봤을 때 일단 별로 다 안 좋죠. 예, 추가적으로 하락했는데, 일단 야간 선물은 0.5% 하락. 그나마 낫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들인데, 그나마 낫게 되면 0.5%게 되면 지금 코스피 지수로 보게 되면 이 자리예요. 그러니까 지금 한 뭐 10포인트 정도 왔다 갔다 한다고 봤었을 때, 지난 2327 여기 요 앞에 저점대 2320세 여기를 그러니까 크게 이탈하지 않고 지키겠느냐, 요게 이제 관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도 일단 장중에 쭉 그러니까 시장을 강하게 시작했죠. 그리고 또 미국 시장이나 또 여파, 특히 지금 최근에 가장 큰 악재라고 보게 되면 외국인들 수급이 안 돌아온다. 근데 이게 가장 큰 관건이고, 거기다 이걸 자극하는 쪽들이 환율이고, 이쪽이 아직 생각보다 좀 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매매를 한다고 하더라도 바이 앤 홀드 이게 될 수가 없다. 라는 쪽에서 조금 더 움직여야 된다. 그리고 현금 지금 없으면 안 된다. 살살 대응해야 된다는 관점 쪽으로 가는 게 맞고요. 하지만 그래도 이건 못 참지. 이 정도까지 빠진 건 못 참지. 이거는 또 살살살 늘려가는 건 맞겠다. 쪽으로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시세를 이용하되 단기적으로 이용하느냐, 좀 길게 이용하느냐 차이는 있겠죠. 하지만 지금 길게로 지금부터 그가 돈 다 끌어모아가지고 그냥 딱 사버리고 그냥 그래 팔짱 딱 끼고 이거 절대 안 됩니다. 지금은요. 예, 조금 움직이고 발도 같이 통통 뛰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은 이거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종가가 오늘 어디 끝나느냐? 그러니까 지금 오늘자로 보게 되면 4월 9일 2350대 안쪽으로 끝나주면 가장 좋은데, 그래야 지금 보이는 이게 지금 하나의 기준선들입니다. 기준선에서 그거를 가다가 계속 못 올라가고 거기서 안착을 못하고 계속 빠지는 과정들인데, 이거는 이렇게 되면은 고기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2350을 오늘 안착할 수 있느냐가 관건인데, 또 하나는 여기서 지지권을 어떻게 주느냐, 이거의 관건이죠. 또 그러면 2300 한 초반대, 2300 초반대에서 그래도 하방 경쟁력 보여주면서 밀리는 것보다는, 그래도 밀리게 되면 여전히 지금 시장 방어력들은 연기금을 비롯해서 나오긴 하는데, 아마 딱 싸움이 그거 같아요. 연기금을 중심으로 한 내국인, 외국인들 중심으로 한 공매도와 함께 딱 대응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디 힘겨루기가 나오느냐, 이런 쪽들인데, 장 초반에는 연기금이 잘 대응 안 해요. 딱 눈치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이 편한 세상 그러면서 그냥 확 자기들 놀이터 쪽으로 쭉 밀다가 중간중간에 개입을 하긴 하겠지만 아직은 이제 분위기가 그렇지 않다. 이쪽에서 2300 초반대 잘 지키는지 보고 대응을 하자라는 쪽들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아직 등락폭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요. 그리고 또 제일 중요한 건 내일, 그러니까 한국 시간으로 내일이죠. 또 변화가 건세부가 되고, 그냥 저희가 알듯이 미국 시장도 똑같이 그냥 이걸 표현을 좀 그런데 불확실성 해소가 되는지 시작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관점적으로 이벤트 뒤를 바라보겠느냐,
아니냐가 더 중요한 것 같아서 그걸 좀 체크해보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또 나머지 요거는 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얘기 쪽에서 우리는 한국과 한국 대통령 권한대행과 훌륭한 통화를 했다. 뭐 어떤 얘기를 했느냐? 자, 잠깐 볼게요. 이거 중요한 얘기입니다. 조선산업, 예. 그리고 또 무역 흑자. 그 무역 흑자가 너희들이 크니까 우리 거 수입 많이 해야겠지? 뭘 수입할래? 라고 했을 때, 뭐 소고기 수입부터 뭐 농산물, 쌀 이런 것들 다 들어올 겁니다. 그러면 거기 또 자극받는 또 테마주들 생길 수도 있고요. 조선 먼저 들어옵니다. 직접 얘기를 했어요. 미국산 LNG 대규모 구매, 알래스카 파이프 공동 투자. 네. 찍어줬네요. 트럼프 대통령이. 예, 조선주 관심 있게 봐라. 그리고 또 미국산 LNG 관련 밸류체인 봐라. 알래스카 파이프라면 이것도 LNG 것도 연결되는 거죠. 근데 그동안에 많이 빠졌던 넥스틸, 휴스틸, 강관 쪽들 다시 통하는지 좀 볼래? 뭐 이런 것도 좀 들어온 거겠죠. 거기다가 또 막대한 군사보호에 대한 대가. 이것도 결국에는 확대되게 되면 방산. 이렇게 나오는 거죠. 방산, 조선, LNG, 뭐 이건 그 강관 뭐 이런 것들 쪽은 그런 쪽들이니까 이걸로 딱 찍어줬네요. 조선은 조선 기자재까지 확대해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걸로 지금 시장 흐름들은 계속 압축이 될 수 있겠다라는 쪽들이고 저는 뭐 조선 LNG는 계속 지금은 그 시장의 안전판 역할로 서서히 가고 있는 모습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안 빌렸습니다. 이번에도 LNG 관련된 섹터들은요. 그렇게 봐야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또 시간의 특징 좀 한번 쭉 보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제가 뭐 누구 테마죠? 누구 관련죠? 모르겠어요. 이거는 뭐 어떤 기준에 따라 움직일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냥 인물 테마 쪽 나온다 그러면 패스하겠습니다. NX 급등했고 한창 재지 급등했고 모르겠고요. 그리고 오늘 또 시간의 특징이다 보니까 시간의 거래는 이제 아주 소형주 쪽으로만 갈 것 같아요. 근데 중형주 쪽에서 의미 있는 쪽들은 아마 좀 다르겠죠. 근데 그거 중에 하나 어제 저는 넥스트레이드에서 그 뭐 이렇게 다른 거 하다가 갑자기 졸다가 딱 보다 보니까 퓨처캠이 공시가 났네요. 네. 퓨처캠 전립선암 치료제 관련된 쪽에서 2차 임상 상당히 좋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노바티스 쪽에 플루빅토 이쪽과 이제 경쟁을 했던 쪽인데 이번에 이상 그러니까 훨씬 더 좋게 나왔어요. 물론 국내라고 해서 폄하하는 분도 계세요. 뭘 폄하를 합니까? 데이터 잘 나왔는데 뭐 해외나 뭐 환자 수 같은 경우도 유의미한 건 다 충족했고 그렇기 때문에 잘 나왔습니다. 이렇게 국내에서 지금 성과 내고 있는 바이오주들 상당히 많습니다. 지난번 올릭스부터 또 ABL 바이오, 브라보, 그리고 또 퓨처캠도 좋아하는 종목이긴 한데 근데 이런 쪽들 나오다 보니까 오늘 일단은 장 초반에 좀 여유를 보인다면 매매할 수 있는 쪽들 봐야 될 거고 그럼 아까 플러스 알파 바이오도 눈길이 간다라고 해서 같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어려울 때 관세와 아직은 좀 그렇게 무관한 거 아니야. 뭐 의약품 관련된 쪽들 뭐 관세도 안 매겨졌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잘 챙겨봐야 되는 또 하나의 섹터다. 지금 점점 섹터가 좀 좁혀지고 있죠. 네, 그런 쪽들 보시면서 대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중에서 카티스 방산주 관련 쪽으로 좀 급등을 하는 모습들인데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알려진 쪽에서 뭐 매매할 만한 쪽들이 뭐 인물 테마 빼고는 별로 없네요. 그런 쪽에서 원티드랩 계속 강한 것 같고요. 여전히 잘 강하고 원티드랩 오픈롤 뭐 이런 종목들이 지금 시장의 거의 주도인 것 같고 게다가 인바디 자사주 매입으로 몇 개 올라온 종목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런 거 빼고 비스토스 의료 AI 의료 관련된 쪽으로 좀 최근에 움직이는 것 같고 코미팜 이거는 필리핀 정부의 계획 승인 소식이니까 백신 쪽이죠. 아프리카 돼지열병 백신 관련 쪽으로 나오는 것 같고 뭐 이게 특별히 변화가 되는 게 별로 없네요. 요즘 또 노바텍 예전에는 트럼프 일기 때는 유니온 머트리얼이 강했는데 노바텍이 또 그 자리를 대신하는 것처럼 제일 강합니다. 히토리 관련 쪽으로요. 그렇게 나가는 것 같고 나머지는 그냥 뭐 또 보니까 좀 급등했던 거 또 시간에는 차익만 나오네요. 세종시 관련주 이런 것들이요. 세종시 관련주 뭐 이런 거 얘기를 하면 왜라고 얘기하면 말을 못 합니다. 저건 왜 인맥주예요? 모르겠어요. 말을 못 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패스 그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 결론적으로는 지금 또 시장에서 봐야 될 부분들이 일단 지금 시장 거의 비슷해요. 조선 방산 쪽이 지금 시장 주도를 가고 있고
그것도 거의 지금 어떤 섹터에 대한 주도권들이 서서히 그쪽으로 가고 있다. 다른 쪽에서 계속 관심 있는 모습들이고, 최근 들어서 많이 빠졌던 HJ중공업 어제 좀 대응해봤더니 역시 나 세요. 여기까지 있으면 여기까지 빠지면 안 돼요라고 해서 바로 반발이 들어갑니다. 이거 가지고 아직 조선주 쪽에서 제일 쩌리로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은데, 똑같이 실적 돌아갑니다. 돌아가고 변화가 나오는데 그동안에 좀 쌓였던 부채 비율을 얼마나 해결하느냐 그것에 따라서 관건이긴 하지만 매매는 제일 빠르게 되는 종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정쩡한 자리 사지 마시고요. 이렇게 올라왔던 자리 사지 마시고 많이 밀려있다. 그러면은 충분히 트레이딩은 되는, 그러니까 조선 쪽에서 트레이딩 해볼 만한 쪽으로 보시면서 대응하는 게 맞겠다라고 맞을 것 같고, 여전히 한화열로 강합니다. 뉴스 나왔던 거 부분들 그 중에서 MNC 솔루션도 이것도 왜 한때 이거 매각 얘기까지 나오고, 그래서 매각 얘기 나오게 되면은 좀 비싸게 팔아야 되다 보니까 주가도 계속 또 영향을 미치는 모습들이고, 그래서 방산 쪽에서 오늘도 한화열이나 현대로템이나 이런 중심적인 종목들이 강하다 그러면은 또 이제 그거를 바라보고 있는 중형주급의 종목들도 움직이는지 이것도 한번 체크하면서 매매 기회를 좀 찾아봐야 되겠죠. 그런 쪽으로 보고, 또 중형주급이면 그런 거 있잖아요. S&T 쪽에서 또 나오는 것들 이런 것도 보시고 변화를 좀 체크를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그런 쪽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쪽에서 그러니까 또 외국인 쪽에서 그건 또 한번 주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낙폭 큰 거 있습니다. 요즘에 계속 빠지는 것들, 특히 피롭틱스 이런 것들 주가는 한때 유리기판 가지고 그렇게 좋다 앞으로 이렇게 한다는 분들 다 어디 갔나요? 빠질 때는 이렇게 가만히 있죠. 좀 리뷰나 좀 챙겨주지도 않고 빠지면 그냥 모른 채 나는 얘기한 적 없어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근데 이거를 아무튼 그렇게 나온 것 같고, 그런 쪽에서 여기서 외국인들의 매수가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이게 진짜 외국인들은 아닙니다. CFD나 약간 복잡해진 쪽에서 들어오는 거다 보니까 이걸 가지고 외국인들이 들어오는데 왜 주가 빠져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종목군들도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온 종목들 5천억대 이하 종목들을 외국인들이 적극적으로 산다. 그건 말이 안 돼요, 지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는 특별한 케이스 아니면은 이게 외국인들, 진짜 외국인들이 아니다라고 보시기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 나머지 그래도 사모펀드 쪽에서는 삼성전자, SKX 이런 거 매수가 들어와요. 좀 길게 보는 거겠죠. 조금 이럴 때 쌀 때 챙겨두자 라는 쪽들 들어오는 것 같고, 그 밖에 이마트 이런 것도 계속 관심 있게 들어오네요. 그런 쪽들인 것 같고, 게다가 바이오 쪽들이 많아졌죠. 사모펀드 쪽에서는 ABL, 젠백스 모르겠어요. 그런 쪽들, 알테오젠, 휴젤, 파마리서치, 다 오스코텍, 넥스트바이오, 삼천전제약 다 바이오네, 다 바이오. 에코프로 빼고는 다 그러네요. 이런 쪽들이 나오고 있다. 이런 쪽에서 일단 바이오 쪽에 대한 관심들이 높아지고 있는 지금 사모펀드의 동향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쪽으로 오늘은 또 테스트가 들어가게 돼요. 어느 쪽 얼만큼에서 잘 지지할 것이냐 라는 쪽들에서 오늘의 테스트가 들어올 것 같고, 그만큼을 잘 대응하는지 보고, 오늘 같은 경우는 또 섹터에 대한 차별화가 클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미국 시장이 안정 안 되어 있기 때문에 AI 관련된 쪽, 반도체 관련된 쪽, IT, 테크 쪽들 좀 어려워. 전력기기 쪽도 아직은 좀 안 움직일 것 같아. 쪽들이 되게 되면 그와 반대로는 올해 지금 살아나고 있는 섹터들 있죠. 조선, 방산, LNG, 그리고 또 제가 보기엔 임의용기기 이런 것들, 또 중국이 또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한한령 해제 이런 것들이 다시 상대적으로 좀 반대쪽에 있기 때문에 관세에 영향 없다. 그래도 수혜다. 수혜가기보다는 좀 더 챙긴다. 이런 쪽으로 바라보는 쪽에서 섹터의 차별화를 이용하면서 대가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저점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만, 이걸 가지고 추가적으로 더 흔들림이 한 번 더 저점을 갱신하고 돌아오든가 이런 여러 가지 변화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무조건 그냥 딱 바이앤홀드로 지켜보는 거 안 맞다 한다고 하더라도 살살 분할로 천천히 대응해야 된다는 관점적으로 시장을 바라보면서 기회는 활용하되 그만큼 내 마인드와 그리고 또 지금 멘탈 관리하면서 보셔야 될 시점이기 때문에 이걸 잘 체크해 나가자라고 보시는 게 가장 좋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고요. 오늘도 무사히, 오늘도 안전운전 초점 맞추면서 또 화이팅 하시고요. 그냥 다른 거 없고요.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그러면 내일도 열심히 나와서 떠들겠습니다. 좋은 아이디어 갖고 와서 떠들겠습니다. 의리죠? 좋아요는요. 네,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